아이들이 익힐 수 있게 할까? 생활 속의 경제를 네. 몸으로 익히게 그러니까 되군요. 왜 가격이 비싸지는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어. 경제를 가르치고 사회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직업병인 것 같아요. 아, 직업병인 것 같아요. 특허를 5개나 가지신 분은 지금 처음 듣는데 봉주 최정화의 랑데부입니다. 오늘은요 김나영 선생님과 함께 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김나영 선생님 본인 소개 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 양정중학교에서 사회 가르치고 있고요. 오랫동안 경제 동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나영입니다. 네, 오늘 제가요 우리 김나영 선생님을 모시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김나영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은 일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이제 하나하나 물어볼 텐데요. 잘 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우리 김 선생님은 그 조선일보 유튜브를 네. 보니까요, 그렇죠? 그 재테크 숟가락, 네. 그다음에 또 매일경제에 김나영 선생님의 쉬운 경제 그 네. 컬럼을 또 잘 읽고 있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해서 이런 거를 이렇게 생활 속의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시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직업병인 것 같아요. 직업병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그냥 매 순간 네. 어떤 거를 볼 때 네. 아 이거 되게 쓰면 좋겠다. 수업에도 쓰고 어허. 또 뭐 이렇게 소개해도 좋겠다 해가지고 어. 메모를 해놔요. 평상시에 네. 그런 걸 다 메모를 네, 해놔요. 네, 메모를 해놨다가 나중에 보면은 그것도 되게 네. 암호처럼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죠. 자기가 써놓고도 우리가 해독이 네.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거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음흠. 블로그에 올렸어요. 네. 네. 그랬더니 이제 또 연락을 또 주시고 네. 이쪽에서 좀 써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꾸준히 또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재밌어요. 생활 속의 경제에 네. 대해서 정말 누가 들어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어떤 특별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으세요? 제가 항상 뭘 할 때 생각을 해요. 이거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그래서 제가 하나 갖고 있는데요. 어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책을 사는데 네. 제가 그냥 인터넷 와. 서점에서 샀어요. 네. 근데 보니까 네. 똑같은 표지인데 하나는 가격이 4만 얼마 정도 하고 하나는 30만 원. 그 이거 차이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거기 무늬에다가 그쵸? 차이가 어때요? 차이라고 하는 거는 하드커버랑 이거는 페이퍼백이잖아요. 그죠, 페이퍼백. 네네. 근데 그 차이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왔더니 제가 이제 발견한 게 이거예요. 여기 국제학생용이라고 써있어요. 그쵸, 국제학생이라고 써있네.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오는데 아마존에서 주문을 해도 미국 주소는 안 가는 거예요. 국제학생용이니까. 네네. 똑같은 건데 버전을 그렇게 해놓고 이게 미국에서는 좀 비싸도 사는데 그렇죠. 네. 해외에서는 그렇지 않아서 싸게 파는구나. 이게 가격 차별 사례로 되게 들어주면 좋겠다. 네, 그런 걸로 해서 이런 것도 학생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칼럼도 쓰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러니까 매 순간 그런 네네. 생각을 하시네요. 어떻게 이거 페이퍼북하고 가방하고 그 차이를 또 근데 하드커버라고 해가지고 뭐 비용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지불 의향이 다 다르니까 그거를 그렇죠. 잘 나눠서 하는구나 이런 거를 얘기해주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거 페이퍼북 하드커버 봐도 그 차이도 잘 못 느끼고 이런 거는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좋겠구나. 포착을 굉장히 적시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김나영 선생님은 진짜 천생의 선생님 같은데요. 어떻게 교사를 할 생각을 했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경제를 배우게 됐어요. 고3 때? 네. 근데 그때 선생님이 너무 좋으셨고 이렇게 쓰이는구나. 그래서 경제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경제 재밌는 고3 때. 네. 그리고 제가 수학을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경제 속에 녹아있는 수학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요. 그거를 알면서 이렇게 수학이 쓰이는구나 해서 수학도 좋아지더라고요. 공부를 이제 이런 경제도 그렇고 가르쳐주는 것도 그렇고 다 좋겠다 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사실
처음부터 묘사가 돼야지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줘요? 난 그 노하우가 너무 궁금해요. 처음에는 되게 어리버리하기도 하고 설명도 못하겠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아이들이 또 남자 중학생들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흥미롭게 그들의 사례를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참여를 시켜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익힐 수 있게 할까? 나는 배웠다가 아니라 가르쳐 줬는데 배우지를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많죠. 그러지 않고 진짜 본인들이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면 정말 자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도 그렇게 하려고 돕고 싶었어요. 와, 이제 네. 우리 김 선생님의 팁을 이제 저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로 하여금 네, 자발적으로 흥미를 갖고 다가올 수 있게끔. 네. 여러분들도 이 팁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특허를 5개나 가지신 분이 어떤 특허고 어떻게 다 이렇게 특허를 5개나 갖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도 그냥 네. 제가 생활 속에서 네. 하다가 네. 이런 불편한 점들이 있구나 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연말 되고 그럼 기부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기부도 많이 하죠. 우리. 네네. 네. 그런 걸 할 때 좀 꺼려지는 게 내가 진짜 돈 낸 게 정말 잘 쓰일까? 누구나 다 그래서 기부 못한다는 사람도 네네네. 있어요. 이 돈이 어디로 갈까? 네. 근데 요즘 핀테크 기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돈에 다 네이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이 정말 어디에 가서 쓰였구나를 알게 해주는 그런 특허를 하시는. 네. 와, 그러면 5개인데 우선 하나는 그 핀테크의 그 네이밍을 해갖고 돈의 용처를 밝히는. 그다음에 또 어떤 거 있었어요? 그리고 월급을 받으면 그거의 일부를 네. 자동으로 저축하게 하는데 이게 나중에 되면 네. 본인이 이제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임금은 계속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그 인상하는 인상금만큼의 저축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그런 것까지 선생님. 네. 완전히 이제 우리 보통 발명왕이라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또 다른 또 특허는 어떤 거 있으세요? 그건 학생들하고 같이 얘기를 한 건데요. 학교 학생들하고 수업을 했어요. 이렇게 네. 소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되게 문제가 많은 사람을 한 명을 가상으로 세워놓고 그런 그 사람이 소득은 얼마이고 지출이 어디 어떻게 됐고 하는 걸 분석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분석을 하는데 아이들이 느끼는 거죠. 요즘에 청소년들은 게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해요. 왜냐면 어디를 가든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할 때 이게 나 계획적으로 쓰고 싶었는데 그런 데서 무너지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금융카드에 본인이 얼만큼씩 이 분야에는 의류에는 얼만큼 쓰고 게임에는 얼만큼 쓰고 할당을 하네요. 그렇죠. 그거를 한도를 정해서 그걸 알림을 해주는 거죠. 안 돼. 그 다음에 선생님 네. 이렇게 5개의 특허 이제 어떻게 해서 네네. 갖게 되는지 알게 됐는데 일본에도 특허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아니 일본의 특허는 또 어떻게 일본말까지 하세요? 아니요. 저 일본어 전혀 못하고요. 근데 어떻게 일본에? 한국에서 다 해주더라고요. 한국에서 다 해줘요? 네, 변호사님들이. 변호사님들이? 금융카드에 대한 거를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되게 절약하고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아주 그냥 그래서 이게 좀 일본에 잘 맞겠다 해서 그쪽으로 해주셨어요. 아니, 선생님 머리가 아닌 몸으로 익히는 경제를 하는 그런 동아리를 또 운영해 오셨는데요. 어떻게 해서 또 이런 동아리를 운영하셨는지 얘기 좀 해주실래요? 네. 학생들이 그러니까 정말 강의만 하고 있으면 그렇죠.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준비 안 되죠. 네, 본인들이 활동을 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원리 경제 이론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거를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강의를 하면 이게 본인께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학생들을 참여시켜야지. 그래서 그런 상황을 주고 학생들이 거기에 각자 뭐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이렇게 참여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산할 때 들어간 비용이 있잖아요. 비싸. 그죠. 그거보다 비싸게 팔고 근데 그런 비용은 너가 얼마 들었어 이런 거를 다 이제 역할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뭐 이거를 사과를 먹었을 때 나는 이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만족을 느껴.
그러면 그 만족감보다는 좀 싸게 사야 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역할을 다 주고 아하. 그런 거에 대한 뭐 만족감이나 생산 비용이나 이런 걸 다 부여를 한 다음에 거래를 하게 하면 그럼 우리가 이제 항상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보이지. 그 얘기하는 게 돼요. 가격 결정이 되고 그거를 가지고 그 데이터 학생들이 이제 했던 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이게 가격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야, 그러면 학생들이 진짜 그 생활 속의 경제를 네. 몸으로 익히게 그러니까 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구나, 왜 가격이 비싸지는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선생님 하나 궁금한 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수량이 적으면 그쵸? 네네. 희소 가치가 있으면 가격이 막 비싸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는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것도 이제 게임으로 만들었는데요. 게임? 네. 아니 선생님 게임도 막 와, 네.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피자를 만드는 미션을 주는데요. 그 그룹별로 이제 만들어요. 근데 진짜 피자를 만들어요? 아니요. 그건 네. 아니고 피자 재료를 사면은 그게 만들었다라고 음. 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룹이 뭐 8그룹이에요. 근데 뭐 피자 도우는 8개가 있어요. 어떤 거는 이제 모자라게 만들어 놓는 거죠. 치즈가 모자라.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비싸지고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경매를 팔거든요. 그런 건 비싸지고 또 하나밖에 없는데 뭐 블루베리 이런 거는 제가 하나를 그냥 두고 이거는 이제 피자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밖에 없지만 아이들이 안 사요. 하나밖에 없지만 이건 희귀하기는 하지만 희소한 건 아니야.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아이들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험을 하게 되는 네, 거죠. 네, 네. 하나밖에 없어도 그 상황에 자기가 필요하지 네. 않으면 안 사게 되는 거. 네. 근데 그 실험 경제로 선생님 너무너무 유명하신데 어떻게 실험 경제를 하게 되는지 난 그것도 너무 궁금해요. 이게 실험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경제학에 있어요. 경제 이론들을 검증하는 거, 이렇게 하면 나오는구나 이런 걸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클래스에서 적용한 건 없었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아이들이 진짜 적용을 해서 본인들이 해보면 되게 그걸 찾아가면 좋겠다라고 느껴가지고 해보게 된 거네요. 매 순간 그런 여러한 상황 속에서 저것도 애들하고 실험해봐야지. 저것도 어떻게 그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할 그런 실험 경제 주제를 어떻게 포착하는지 네, 궁금해요. 그러니까 실험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요즘에 이제 굉장히 물가 많이 올랐어요.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물가가 오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제 코로나 때 되게 이제 정부 지원금도 많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요인인데 그런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바둑알을 돈으로 해가지고 이 돈의 양을 교실 안에서 많이 늘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이제 똑같은 물품 꾸러미를 파는데 그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 이런 거를 보고요. 여행을 가려고 정말 이제 호텔을 찾아봤어요. 근데 호텔을 찾아봤는데 그게 그냥 포털에서 찾아봤을 때랑 제가 또 주로 이용하는 그런 여행 그런 사이트가 있잖아요. 사이트 있죠. 거기로 했더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가격이. 어머 세상에. 포털에 나온 거랑 사이트에 들어간 거랑 똑같은 데인데 거기를 들어가는데 포털을 통해서 들어가면 더 싸요. 저도 여행 무지 좋아하거든요. 근데 호텔로 직접 연락하는 것보다 포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저렴하대요. 여러분들 우리 팁 공유합니다. 마켓도 그래요. 마켓도 어떻게? 그냥 마켓 바로 들어가는 거고요. 포털에서 검색해서 들어가는 거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포털에서 검색해서 들어가는 게 더 저렴해. 그 다음에 선생님, 우리 보통 잘 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외국에서는 잘 산다 하면 웰비잉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산다 하면 좀 부자로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우리가 진짜 학생들이 그죠? 잘 사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실 성공이라는 거, 뭐 행복이라는 것도 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렇죠. 다 그리고 정말 아이들을 다 이렇게 터널 안에 가두어가지고 여기에 달려가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방향으로 그냥 다 모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처음부터 제가 가르쳐주는 것보다는 그렇죠. 자기가 터득해. 좋아하는 거 이거를 좀 같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도 막 공부해가지고 함께 토론하고 하는데 그쵸. 학생들을 그쵸. 어떤 방향으로 부모님이 거기에 터널로 같은 방향으로 몰 게 아니라 네. 그쵸.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게끔 정말 중요한 팁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아니 진짜 제가 보니까 경제학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하셨는데 제가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아니 테솔도 자격증을 취득하셨는데요. 테솔 하면 영어 교육법 자격증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 영어 교사 될 생각도 있으셨어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또 테솔 자격증은? 저 아이 키우면서 아이 영어 교육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그래서 퇴소를 했는데 네. 사실 영어 교육을 제가 하는 거는 좀 힘들었고요. 예. 힘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근데 테솔에서 저는 배운 게 오히려 제 수업 방법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촘촘하게 막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심플하게 해라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심플하게 변화를 시키는 거를 했고 그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하는데도 지금 그냥 경제를 가르치고 사회를 가르치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경제 교육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인 어떤 관심사, 취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건지 좀 궁금하고요. 네. 책 보는 거 제일 좋아하고요. 책 보는 거? 옛날에 그러니까 아이랑 같이 키우면서 아이랑 동화도 같이 보고 소설도 예전에 읽었던 거 다시 읽고 하는데 그럴 때 느껴지는 게 또 다르고 그쵸? 이런 거를 또 교육에서도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뭐 원미동 사람들이라고 그쵸? 그런 소설인데 그 소설 속에서도 왜 어떤 두 가게가 막 가격 경쟁하는 게 나오거든요.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기 적용하면 되겠다. 선생님은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도 이거는 수업에 반영해야지. 네, 그런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그림을 그리세요? 네. 참 그리고 그림 한번 제가 그림을 좀 보고 싶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가져오셨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아니 이거는 선생님이 그린 게 아니라 뭉크 절규 아니에요? 아니 뭉크 절규를 패러디해서 아니 선생님이 패러디해서 그리신 거예요? 네. 와,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요즘에 네. 2021년, 네. 20년 그때도 이제 굉장히 막 주식 투자 열기가 굉장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네. 제일 처음 그런 버블이 막 생겼던 그렇죠. 게 튤립 버블이거든요. 튤립 버블. 이게 튤립이에요. 튤립인데 풍선인 거예요. 진짜 풍선으로 이렇게 풍선. 그래서 그런 식의 그러니까 버블이 생기는 건 사람들의 광기에 의해서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거를 막 쫓아가다가 보면 사람들이 정말 절규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튤립 버블이고 그다음에 이거는요. 그런 것들이 반복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컴퓨터가 있잖아요. 네. 여기 컴퓨터 있네요, 진짜. 90년대 말에 IT 버블이 있었죠. 그렇죠, IT 버블이 있었죠. 네. 또 이제 80년대 후반에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있었죠. 그렇죠. 난리 났었죠. 네. 2008년에는 미국에서도 부동산 버블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면서 그게 반복되는 거. 저는 이런 것들이 예. 정말 어떤 막 쏠림이 너무 심해서 그렇죠. 이런 거를 아이들도 투자를 할 때 이거 오를 것 같으니까 여기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하고 그럼 계란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으라는 거. 네. 근데 너무 그게 뻔한 얘기인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어떻게 보면은 나름 다 반복을 하네요. 제가 박사과정 할 때 자산관리 세미나를 들었는데 그때 이제 펀드 매니저분들이 되게 많이 오셨어요. 근데 그때 말씀하신 게 시장을 이길 생각을 하지 말아라. 우리나라, 일본, 유럽, 또 개발도상국, 다 미국 다 나눠서 그냥 시장.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코스피, 그렇죠. 코스피가 미국은 S&P 500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인덱스를 다 넣어놓기도 했고 또 사실 주식만이 아니라 채권으로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진짜 과욕 안 부리시고 그렇죠. 그렇게 진짜 정석대로 그렇죠. 정말 선생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많은 걸 제가 파악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일찍 만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얘기를 나누면서 보니까 좀 더 그 구체적인 생활경제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요. 선생님 아마 바쁘시더라도 시간 내주실 거죠? 네, 물론.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곧 다음에 만나도록 해요. 네.
아비엔토.